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가 거셉니다. 한 장관을 향해서 정치인인지 장관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라며 압박하고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훈비어 천가를 부른다면서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와 혁신위원장이 훈비어 천가를 부르며 한동훈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나라님, 측근 장관은 세자로 모시는 듯한 국민의힘의 모습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또 여의도 사투리가 아니라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다는 한 장관의 발언을 두고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한 답변이나 제대로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여의도 사투리 대신 5천만 언어를 쓰겠다고 했는데 법비들이 쓰는 서초동 사투리부터 고치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어제 국회를 방문한 한동훈 장관은 나를 띄운 건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민주당에서 박주민 의원이 한 장관님이야말로 본인의 사투리를 쓴다고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춘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청주에 살아서 저한테 사투리가 좀 나올 수도 있죠. 그 사투리라는 게 이제 좀 장관님이 현직 장관이신데 너무 한쪽 진영에 힘만 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취지가. 저는 어떤 한쪽 진영이라든가 그런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맞는 편을 드는 겁니다. 옳은 말을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한테 장관님 너무 띄우는 거 아니냐, 훈비어 천가 부른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의힘이 저를 띄운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실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민주당이 저를 띄운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자신을 수사하던 이정섭 차장검사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 완전히 무법천지라며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죠. 한 장관은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끄집어냈습니다. 그 이정섭 검사인가요? 이정섭 검사의 그 가족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아까 요약된 영상을 보니까 완전히 무법천지군요. 이런 것들이 아마 워낙 일상이다 보니까 그런 게 아주 버젓이 저런 일을 저지르고도 뻔뻔스럽게 활보하는 것 같습니다. 슬픈 오늘의 현실이고요. 어떤 공직자가 세금으로 공직생활 내내 세금 샴푸 사고 가족에게 법카 줘서 소고기랑 초밥 먹으면 저는 그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사투리 얘기하실 게 아니라 그 질문에 답을 하셔야죠. 한동훈 장관을 향해 경쟁자에 가깝다고 평가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자신은 박근혜 퀴즈를 넘어섰다며 한 장관은 윤석열 퀴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도 박근혜 대통령이 영입한 박근혜 퀴즈라고 불렸지만은 제 나름의 길을 구축했던 것처럼 한동훈 장관도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만으로 가볍게 평가받을 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의 행보에 따라 가지고 한동훈이라는 스스로 빛난 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반사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별이 되길 바랍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는 26일 또 대구를 찾습니다. 한 장관이 대구를 찾은 지 열흘 만에 방문이란 점도 주목되는데요. 두 달 사이 6번째 방문으로 이번에는 천하용인과 함께 자신이 만든 온라인 연락망 참여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비만 고양이들이라고 현재 기득권 정치인들 비판하면서 행보를 한 이후에 굉장히 능동적인 변화들이 대구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번 서문시장만 가면서 정치인들이 오히려 대구에 힘을 받아오는 그런 형태였다면은 서서히 대구의 구석구석을 정치인들이 방문하고 변화를 약속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고인물에는 어느 정도 그리고 좀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극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도움이 되는 만큼 대구 정치를 휘저어놓는 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른바 설치는 암컷 발언으로 논란이 된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당 윤리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당대표 비상징계 권한을 활용해서 최고위 의결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여성 혐오 비판까지 나오면서 총선 표심의 악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지도부가 나서서 신속하게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당이 경계심이 없어지고 느슨해졌다는 반증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당직자와 의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전환의 계기를 삼아야 된다. 최 전 의원의 발언을 두고 전날 밤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SNS 대화방에서는 당이 망가졌다는 비판과 반박이 오가며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 안팎에서는 비판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뭐 진짜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그때 당시에 이제 북콘서트에서 같이 계셨던 의원님들 심지어 이 설치는 암컷 발언 듣고 같이 웃으셨잖아요. 저는 웃은 사람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민영배 의원이시든 김용민 의원이시든 둘 다 똑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거의 뭐 선거 패배를 위해서 제사 드리고 있는 수준 아닌가 싶거든요. 저는 이분들이 좀 정신을 좀 차리시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시고 국민들께 좀 고개를 숙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럴 생각이 없어 보여서 지금 좀 짜증이 나네요. 진짜 인간이 되긴 틀렸다. 그래요? 출판 기념회 시즌이잖아요. 전국 각지에서 맞아요. 출판 기념회 한다고 모여서 하는 얘기가 이런 거니까 진짜 한심해 죽겠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회사에 이런 직장 동료나 상사가 있다고 쳐보면 정말 싫을 것 같거든요. 민주당 전국 여성위원회도 최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당연하다며 본인의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앞서 SNS에 이건 민주주의야 멍청아 이렇게 적었던 최 전 의원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최 전 의원을 향해서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며 일갈했습니다. 상습적으로 이런 막말을 통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또 정치권 전체에 대한 어떤 국민적 비난을 초래하는 이런 그 막말을 하는 분들은 스스로 뭐 정치를 그만두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는 오늘 예정됐던 본회의가 여야 신경전 끝에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다시 추진하고 또 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특검 법안을 상정하려는데 여당이 반발하며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건데요. 국민의힘은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예정된 본회의도 내년도 예산안이 합의돼야 열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가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